5월의 서울은 차가운 빗줄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광화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우산들이 점처럼 움직였지요. 23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48세였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질 만큼 도면을 그려온 건축가였지요. 그가 설계한 빌딩들이 이 도시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내 이서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다녀올까? 지난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지요. 5초쯤 흘렀습니다.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지요. 최근 몇 달간 서연은 서아트 갤러리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5년 전 지훈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만들어준 화랑이었습니다. 대출금까지 끌어모았던 8억이 지금은 몇 배로 불어나 있었지요. 혼자 다녀올게요. 당신은 바쁘잖아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그래요? 그럼 장혁 씨도 데려가야겠어요. 장혁, 서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였습니다. 29세의 젊은 남자였지요. 지우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제주에서 예술 컨퍼런스가 있어요. 장혁 씨가 꼭 필요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볐지요. 지훈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혁도 함께였지요. 장혁은 검은 터틀넥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조각 같았지요. 서연이 그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민수였지요. 그와 그의 아내도 이번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었습니다. 민수야. 장혁 씨도 오는구나. 몰랐네. 민수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통로 쪽이었지요. 두 줄 뒤에 장혁이 보였습니다. 이륙 후 서연이 벨트를 풀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혁이 있는 쪽으로요.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지요.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서연과 장혁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었지요. 둘은 작은 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웃음도 흘렀습니다.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서귀포의 5성급 호텔까지는 1시간 거리였지요. 지훈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장혁과 민수 부부가 탔지요. 서연 씨, 다음 전시는 언제예요? 민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장혁 씨가 기획하고 있어요. 서연이 백미러로 장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장혁 씨 덕분에 갤러리가 많이 성장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사모님의 안목이 뛰어나셔서 가능한 일이죠. 사모님.
그 호칭이 지훈의 귀를 찔렀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지요. 아니, 너무 익숙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은 오션뷰였지요. 지훈은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미술관 가요. 지역작가 전시가 있대요. 응, 그래. 장혁 씨도 같이 가요. 네트워킹이 필요해서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일식당에서 했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지요. 서연과 장혁은 계속 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 이름, 작품 가격, 컬렉터 명단. 지훈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 다음 프로젝트는 어때? 응, 잘 되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미술관 관람이 끝났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수 부부와 헤어졌지요. 지훈은 15층에서 내렸습니다. 서연과 장혁은 함께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혁 씨 방이 17층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지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서연은 발코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통화가 끝났지요.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장혁 씨랑 내일 일정 조율해야 해요. 컨퍼런스 준비가 많이 남았어요. 지금 11시였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전화로 하면 안 돼? 자료를 직접 봐야 해요. 서연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룸키를 챙겼지요. 늦지 않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대한 침대, 어두운 방, 창밖의 검은 바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지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시 47분이었습니다.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호텔 정원의 불빛이 반짝였지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23년. 그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시였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2시 23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지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짙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일정 조율이 그렇게 오래 걸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컨퍼런스 스케줄이랑 전시 계획이랑 겹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알 수 있었지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이 거짓말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미묘하게 높아졌지요. 내일은 일찍 자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지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아트 갤러리 개관식에 섰던 날이었죠. 강남 한복판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전액 지훈의 돈으로 매입했습니다. 대출이자만 월 300만 원이었지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년 전부터 서연이 변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주말에도 갤러리에 나갔습니다. 작가 미팅, 컬렉터 미팅, 전시 준비. 이유는 많았습니다. 1년 전 장혁이 큐레이터로 합류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스카우트했지요. 젊고 유능한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장혁은 예의 바르고 말을 잘했지요. 지훈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부터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자주 울렸지요. 통화할 때마다 방을 나갔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오면 화면을 재빨리 가렸습니다. 누구야? 갤러리 일이에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항상요. 6개월 전 지훈은 서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성용이었지요. 물었습니다. 새 향수 샀어? 아니요. 갤러리에서 누가 뿌렸나 봐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제주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행은 서귀포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서연과 장혁은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함께 보며 속삭였습니다. 식사 중간 지훈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민수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화장실 앞 흡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노골적이지 않아? 형님 앞에서까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작년 송년회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 다들 알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형님만 모르는 것 같아. 안 됐다. 진짜. 장혁이랑 공개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언제야? 1년 넘었지? 응. 우리 모임 때도 맨날 같이 왔잖아. 지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리가 굳었지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형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냐? 누가 말해? 네가 할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잡았습니다. 1년. 모두가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갤러리 투자자들이. 지훈만 몰랐지요. 바보였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서연이 장혁에게 새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지요. 지훈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또 나갔습니다. 컨퍼런스 자료 최종 점검이라는 핑계였지요.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 민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지요. 아빠? 민지야. 왜요? 제주도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민지야.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인생에서 딸 앞에서 처음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아빠, 진정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장혁이라는 사람이랑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조용했지요. 민지야.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알았어요. 3개월 전부터요. 지훈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아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 SNS 계정을 찾았어요. 비밀 계정이요. 거기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장혁이랑 찍은 거요. 카페에서, 호텔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도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있어요, 아빠.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회사 장부를 봤어요. 아빠 건축사무소 격리 담당자한테 부탁해서요. 엄마가 갤러리 지분 40%를 장혁한테 넘겼어요. 작년에요. 아빠 동의 없이요.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빠 회사 법인카드로 장혁한테 명품 사줬어요. 호텔비도 결제했고요. 총액이 2천만 원 넘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증거가 있어? 다 캡처했어요.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아빠한테 보낼게요. 민지야. 아빠, 이혼해요. 당장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3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을 봤어요. 23년을 헌신한 아빠를. 변호사 찾을게요. 제 친구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파일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열었지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과 장혁이 카페 테라스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SNS 게시물이었지요. 글귀가 보였습니다. 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지분 양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서명이 선명했지요. 장혁의 이름 옆에 40%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강남호텔, 명품 시계, 디자이너 의류. 모두 장혁의 이름으로 결제됐습니다. 지훈의 돈으로요.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지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딸이 모은 파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발뺌할 수 없도록, 도망칠 수 없도록.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명확하게요. 제주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서연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갤러리에 일이 있어요. 지훈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지요. 오후 2시 지훈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21층 유리 건물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님 맞으시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깔끔한 양복, 검은테 안경,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김지훈 씨 맞습니까?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민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따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보낸 자료들이었지요. 증거가 상당합니다. 김민호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SNS 사진, 지분 양도 계약서, 법인카드 명세서, 배우자 부정행위와 재산 유용이 명백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더 있으면 좋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예를 들어 호텔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추가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김민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른 명함이었지요. 이강민 탐정입니다. 제가 자주 협업하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탐정 비용 2주 기준 500만 원. 저희 수입료는 승소 후 3천만 원입니다. 재산 분할 금액을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김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갤러리 8억, 부동산 25억, 총 33억입니다. 배우자 유책 사유가 명백함으로 70, 85% 가능합니다. 최소 23억은 받으실 겁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천만 원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확실하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민 탐정을 만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홍대 뒷골목 3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잊으면 됩니다. 이강민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인상은 평범했지요.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얼굴이 이 일에는 적합했습니다. 부인과 장혁 씨의 동선을 파악하겠습니다. 사진, 영상, 목격자 확보가 목표입니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킵니다. 20년 경력입니다. 이강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지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호는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이강민은 돈을 세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호는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늦게 일어났지요. 토스트와 커피를 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지호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읽는 척했지요.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회사 일을 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였지요.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선은 정확했습니다. 각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장혁의 향수였지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갤러리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이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지요.
끝났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홍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강민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서영과 장혁이었지요. 강남의 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지요. 오후 2시 23분. 같은 날 오후 5시 47분에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지요. 총 7회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패턴입니다. 이강민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영수증 사진들이었습니다. 명품 시계 구매 내역입니다. 장혁 씨 이름으로 구매했습니다. 부인 명의 카드로요. 1.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1인 30만 원짜리 코스입니다. 6회 방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갤러리 급여 명세서입니다. 내부자 제보로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장혁의 월급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큐레이터는 200만 원이었지요. 항목에 특별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매달 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연간 1억 2천만 원입니다. 갤러리 운영비의 40%가 장혁 씨에게 갑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확신이었지요. 사본 드리겠습니다. 이강민이 USB를 건넸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3년 결혼의 종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지요. 완벽합니다. 김민호가 파일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걸로 이혼 소송은 100% 승소입니다. 재산 분할 85%도 가능합니다. 계산하면 28억 원입니다. 형사 고소는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1,000만 원, 갤러리 운영비 유용. 실형은 어렵지만 집행유예 2년은 확실합니다. 김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서명하시면 접수하겠습니다. 지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또박또박요. 형사 고소장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과 검찰청에 동시 접수합니다. 부인에게 통지는 언제 갑니까? 모레 오전입니다. 법원 등기 우편으로 갑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민호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2주 후 토요일 갤러리에서 전시 오프닝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소송 서류는 그 전날 금요일에 도착할 겁니다. 부인은 토요일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때 공개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훈은 김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지요. 무슨 뜻입니까? 부인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법적 승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패배까지 안겨주는 겁니다. 갤러리 투자자들, 예술계, 인맥, 모든 것이 등을 돌릴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 절반만 복수하면 후회합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지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짓는 미소였지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저녁 먼저 드세요. 응.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요. 2주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갤러리 사무실에서 봉투를 뜯었지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5번, 10번. 모두 무시했지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오해예요. 지우는 읽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지요. 무슨 짓이냐고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장혁이랑 1년 넘게 만났지? 내 돈으로 명품 사주고 호텔 다니고 급여까지 몰아줬지. 그건 갤러리 지분도 넘겼더라. 내 동의 없이. 법인카드는 또 뭐야? 2천만 원이나 썼던데. 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지요. 오해예요. 장혁이랑은 그냥 동료고. 다 알아.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서연은 도망칠 수 없었지요. 사진도 있어? 호텔 들어가는 거, 손잡고 있는 거. SNS에 올린 것도 봤어. 내 사람이라고 썼더라. 그건 실수였어요. 1년이나 실수했어. 내 친구들 앞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요. 내일 오프닝 취소해. 안 돼요. 투자자들이 다 와요. 언론도 오고. 취소 안 하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선택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당신, 날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지. 과거형이야. 지우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지요. 필요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서아트 갤러리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지요. 흰 와인과 카나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투자자들, 미술평론가들, 언론사 기자들이었지요. 서연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장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장혁이 속삭였습니다. 취소하자고 했는데. 이미 다 왔어. 지금 취소하면 더 이상해. 7시 30분. 서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요.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가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지요. 계속하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프로젝터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번 전시는 진실과 정직을 주제로. 진실과 정직이라.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지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이 갤러리의 설립자이자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지요. 민지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벽에 떴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장혁이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었지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제 아내와 큐레이터입니다. 업무 미팅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로맨틱한 업무 미팅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였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이었지요. 제 회사 카드입니다. 장혁 씨에게 명품 시계를 사주는데 썼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제 돈으로요. 장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민지가 문을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은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장혁 씨 월급입니다. 800만 원이네요. 다른 큐레이터는 200만 원입니다. 특이하죠? 보너스는 더 특이합니다. 매달 0만 원입니다. 투자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증거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서류를 띄웠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입니다. 제 동의 없이 40%를 장혁 씨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8억을 들여 만든 갤러리를 말이죠.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제발. 23년 결혼했습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이게 답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고요했지요.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갤러리는 제 소유로 돌아올 겁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지요. 투자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갤러리는 폐쇄됩니다. 투자금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렁거리며 나갔지요. 한 평론가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0분 후 갤러리는 텅 비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장혁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훈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다 처리할 겁니다. 지훈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3년을 배신하고?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지훈은 민지와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갤러리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5월의 밤 공기가 시원했지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지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모르겠다. 쉬고 싶구나.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따라서요.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지우는 재산의 85%를 받았지요. 28억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횡령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갤러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지요. 장혁은 예술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갤러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으니까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였지요. 가끔 민지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요. 편의점에서 일한대요.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12층짜리 오피스텔이었지요. 유리문에 새겨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법률 재무 컨설팅. 영어로는 뉴 비기닝이었습니다. 지훈과 민지가 함께 만든 회사였습니다. 6개월 전에 시작했지요. 이혼과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중년에 배신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 대표님 십시 상담 오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들어갔지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앉으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바람을 폈습니다. 제 친구와요.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사진도요.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집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우는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쪽이었지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돌아봤지요. 한선미였습니다. 50세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막 왔어요. 선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을 바라봤지요. 오늘은 어땠어요? 상담 3건 했어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선미도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전이었지요.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지훈과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지요. 선미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고 지훈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지요. 민지는 어때요?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잘하고요. 요즘 남자친구랑 잘 되나 봐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지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미 씨. 네? 결혼 생각해봤어요? 선미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지요. 반지가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상처도 많고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지요. 지훈이 반지를 꺼내 선미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코엑스 컨퍼런스 홀이었지요. 중년의 재기, 배신 이후의 삶이라는 세미나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았지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23년 결혼, 배신, 증거 수집, 복수, 그리고 재기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지요. 처음엔 분노뿐이었습니다.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중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지훈이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었지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강해질 기회입니다. 더 현명해질 기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올해와 같았지요. 세미나가 끝난 후였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이었지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바람을 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용서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용서는 할 수 있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갔지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멋있었어요. 고맙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지훈이 멈칫했습니다. 아니, 어떤데? 편의점 그만뒀대요. 작은 공방 시작했대요. 도자기 만드는 거요. 그래. 한번 만나볼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엄마 인생 살면 돼. 아빠는 아직도 화나요? 화는 안 나. 그냥 끝난 거야. 그게 다야.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아빠?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지요.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지훈과 선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지요. 50명의 하객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아빠, 힘든 시간 잘 이겨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선미 이모, 아빠 잘 부탁드려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훈과 선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빛났지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 잘 살아요. 함께요. 그럴게요. 함께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지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배신, 고통, 분노, 복수.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지요. 눈을 떴습니다. 선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로 빛을 향해서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